의문 타파,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조기준, 김웅태 하프타임 시간입니다. 유튜브로 주신 댓글들 모아서 저희가 질문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10시부터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질문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모건 스탠리, SK 하이닉스 100만 주 매수, 의미는? 이라고 주셨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매도 의견을 냈다가 오늘 대거 매수를 했는데요. 이에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또 SK 하이닉스는 3%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매수 의견에 대한 의미를 분석해보면서 반도체주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국 돈 풀자 원자재 가격 들썩. 투자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중국이 예고대로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에 원자재 가격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특히 구리 가격은 $10,000를 돌파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바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들 대답 궁금한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매니저님들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궁금증 바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MBN골드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금쪽 같은 네 종목도 지켜야 되고요. 빠르게 움직이는 트렌디한 시장 안에서 나도 트렌디한 사람이 좀 돼보고 싶어서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중에서 배지연 아나운서가 두 개를 꼽아서 먼저 브리핑을 해줬는데요. 자, 모건 스탠리가 우리 하이닉스를 때린 여파가 계속 있죠. 많은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이 모건 스탠리의 행보를 관심 있게 보는데 그중 하나 큰 게 걸렸습니다. 걸렸다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어제 100만 주를 서울 창구를 통해 매수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압니다. 리포트를 쓴 부서와 실제로 매매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국내에서도 벌어진다라는 의견들도 공존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건 겨울이 온다라고 쓴 그 리포트 실수입니다라고 말해주길 굉장히 바라는 것 같아요. 흥태 매니저님 이번 뉴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어처구니가 없죠.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106만 주를 팔았는데 어제 또 101만 주를 매수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조금 왜 그러는지 참 겨울이 온다라는 거에 대한 판단 미스를 여겼는지 아무튼 어제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이 워낙에 또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그 모건 스탠리도 자신에 대한 실수를 좀 만회하고자 다시 반발 매수세로 들어온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리포트를 내는 쪽하고 또 매수로 들어가는 쪽 증권사하고도 워낙에 또 다른 창구다 보니까는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만큼에 대한 큰 대규모에 대한 이제 회사라고 하면 어느 정도 또 일관성 있게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과도하게 또 매도하다 보니까는 한번 이거에 대한 창구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모건 스탠리도 같이 다시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SK 하이닉스가 3% 이상 급등하는 거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흐름도가 또 굉장히 또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긍정적으로 보면 좋겠다. 모건 스탠리의 매수. 이에 대한 의미를 먼저 들어봤는데 조기준 매니저님은 사실 어제도 반도체 겨울이 아니라 봄이 오고 있는 겁니다라고 지속 강조를 좀 해주셨거든요. 자, 우린 우리대로 그런 매매 계속 이어나가면 되겠죠? 뭐 경험치가 말해주듯이 제가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이렇게 외국인 보고서가 상승의 트리거가 된 적이 많습니다. 네. 유일하게 2021년에 그때 8월달인가 이제 그때 윈터 이즈 커밍 그러니까 그러면서 반도체의 겨울을 얘기했을 때만 유일하게 이제 추가적으로 20% 정도 더 하락했고 그 전에 과거치에 보면은 지금 현재 거의 바닥권에서 이제 셀 보고서가 나왔을 때 상승의 트리거가 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던 적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저점에 잘 잡으신 분들은 큰 수익이 날 거고 지금도 이제 외국인이 사기 시작하면 금방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웬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모건과 그 다음에 UBS라든가 UBS는 유럽계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릴린치라는 쪽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상승세가 보면 하이닉스가 거의 20만 원대,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 이제 블랙웰 관련해서 12월 달 양산을 한다고 하니까 7만 원대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뭐 홀딩 관점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의견도 받았습니다. 홀딩 관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반도체에 대해 우려가 깊었는데 좀 해소가 되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다음 질문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중국이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국내의 많은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게 이번 주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눈에 띄는 건 바로
바로 원자재죠. 금과 은 가격이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또 경기 선행지표로 꼽히는 구리값도 급등을 했어요. 원자재 상승을 통해서 저희가 투자 팁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투자자분들이 이걸 궁금해하는 건 직접 투자할지 관련도 투자할지 뭐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의견 어떠세요? 일단은 중국이 경기 부양책으로서 이제 190조를 투입을 한다라는 이제 검토를 밝혔는데 그 와중에서도 노숙자라든지 고아 쪽에다가 이제 39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 금리 인하도 시행을 했고 그와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했는데 원자재 가격들 중에서도 비철 금속도 같이 동반 상승했고 또 철강이라든지 구리 가격도 상승하면서 관련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금 가격들도 상승했을 때 금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보면은 어떻게 봤을 때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만큼 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구리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는 전날에는 이구산업이도 상승세를 보이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뭐 장기적인 투자를 본다라고 하면 뭐 구리 관련된 기업들은 뭐 이구산업이라든지 대창 같은 종목들은 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점에서 충분히 매수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일단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도 있겠지만은 AI 수요에 대한 증가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라든지 전력 설비들의 호황에 맞게끔 거기에 대한 사용하는 구리량이 증가되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하는 관점으로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쪽의 투자는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사실 중국이 돈을 풀면서 뭐 화장품 그리고 카지노까지 오늘은 움직이고 있어요. 조기준 매니저님 혹시 저희 뭐 구리 관련된 종목 투자랑 뭐 화장품이나 면세 쪽 소비 관련된 쪽이랑 어느 쪽이 우선순위를 두면 더 좋을까요? 원자재 관련 투자는 세상 어렵습니다. 제가 네. 과거에 니켈이 올라갈 때 니켈 관련 ETF를 샀는데 그래서 니켈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게 공급을 하는 회사가 이제 이거를 증권사가 이렇게 따라가 줘야 되는데 안 가면서 또 빠질 때 빠지는 ETF를 샀는데도 양쪽 다 손실이 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ETF, 원자재 관련 주들은 세상 어렵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현재 유가가 지금 현재 70불대로 또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증산을 하면서 그래서 유가가 만약 못 올라간다면 원자재 홀로 상승하기는 어렵다. 단기적인 모멘텀이 조금 상승을 하겠지만 오래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원자재보다는 중국의 부양에 의해서 올라가는 소비재 쪽을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FNF가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추가 상승이 나왔고 바닥권에서 이제 기관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FNF라든가 그 다음에 화장품주들 사시면 좋을 것 같은데 10월 1일부터 또 10월 7일까지 이제 또 국경절이라고 하거든요. 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올 텐데 그와 관련된 제가 면세점주도 차라리 더 낫지 않아요. 면세점주가 살짝 반등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큰 수익을 챙기는 게 아니고 5%에서 10% 정도를 노리면서 10월 달 초에 이제 매도하는 면세점 관련주라든가 중국 소비재 관련주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자재도 물론 좋긴 한데요.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신 이유가 원자재 투자가 정말 어렵다라는 포인트입니다.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혹시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거나 원자재 어렵다는 말에 공감하신다면 오히려 국경절 연휴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소비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매력을 찾아보시는 것도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궁금증 완전히 타파를 해본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궁금증 해결했으니까 종목 이야기 들어가 봐야겠죠. 이 중간 하프타임 시점에 봐야 되는 종목들 김흥태 매니저 순서로 바로 이어지겠습니다.